그래서 수투에서 내가 했던 얘기들 계속 반복할 겁니다. 미적분 하면서 제일 많이 하게 될 얘기가 이거 수투에서 배웠지 이걸 거예요.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안 할 거는 아니야. 자, 공식, 기본적인 공식 정도는 사실 수투 거에서 그냥 뭐 똑같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하거나 그냥 언급 정도만 할 수는 있어. 근데 약간 흐름이랄까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수투를 워낙 잘 해왔던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미적분을 넘어오면서 또 이제 분명히 너희들 머릿속에서 살짝 희석된 것들, 특히 이제 저기 어디냐 앞에 있던 극한 연속 쪽에서는 분명히 또 놓쳤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한 번 더 자세하게 간단하게는 설명하기는 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증명까지 수투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자세한 증명까지는 안 할 거라서 너희들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돼. 이것 좀 더 공부해와 라는 식으로 자꾸 키워드를 던져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너희들이 좀 집에서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그 외 나머지는 수투 내용을 조금씩은 계속 얘기를 해주기는 할게. 알았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미적분은 뭐다? 완전 연산 몇 가지를 연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수투랑 동일한 과목입니다. 알았죠? 흐름이 그냥 똑같아요. 수투의 제일 처음 내용이 뭐였어? 극한이었잖아. 이번에도 뭐야? 극한일 거야. 거기서 극한을 가지고 만든 조금 다른 내용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연속 배웠잖아. 여기서도 연속 나오긴 하는데 연속은 그냥 기초 상식이 되어 있을 뿐 연속을 가지고 뭐 연속인 것은 아닌 것은 한 유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연속 대신에 다른 뭔가가 하나 끼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나서 뭐 배웠어? 여기서는 미분 바로 넘어갔죠? 극한 연속하고 나서 미분계수 도함수 정의부터 시작해서 넘어갔지? 여기서도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냥 미분계수가 뭔지 도함수가 뭔지에 대한 정의만 사라질 뿐 똑같이 미분계수 계산할 거고 도함수 구해볼 거야. 알았죠? 대신에 대상 함수만 달라져 있는 것뿐. 그러나면은 수투에서는 뭐였어? 도함수의 활용 1, 2, 3. 도함수의 활용 1번이 접선, 그 다음에 롤평 나오고 잠깐 딴 얘기 나오고 접선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도함수의 2. 뭐야?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여기도 똑같아요.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접선입니다. 롤평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메인이 아니에요. 빠질 거야 거의. 예전 미적분 2 시절에는 그 롤평의 증명도 하고 막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왔는데 지금의 너희들 교육과정인 미적분에서는 거의 빠졌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롤평은. 그 대신에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제 또 다른 함수, 새로운 함수들을 배웠으니까 거기서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나오는데 증가감소의 정의가 바뀌진 않는다고. 최대최소의 정의가 바뀌진 않아요. 알았죠? 극대극소도 정의가 바뀌진 않아요. 대신에 극대극소를 찾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도함수는 3로 가면은 방정식, 부등식으로 활용하러 가고 속도가 속도 같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방부등식 활용하라고 하고 속도가 속도 하러 갈 건데 속도가 속도가 메인은 아니에요. 그냥 함수가 이상하게 생겼을 뿐 똑같은 내용 그대로 반복.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야? 적분. 어떤 거? 부정적분, 정적분 활용. 여기서도 똑같아. 부정적분, 정적분 활용. 오케이? 결국 뭐 해보자? 정적분은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대신에 여기는 미적분에서는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뭐? 넓이에 이어서 부피도 한번 구해볼까? 말고는 없어요. 완전 흐름이 똑같다고. 이해됐음? 그럼 너희들이 지금 당장 극한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연속의 정의, 이런 걸 모르는 상태라면은 사실 미적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씩 정리를 해줄 테니 빠르게 따라오시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약간 연산에 대한 연습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잠깐 나도 프린터 가지고 와서 바로 설명 시작하자. 수열과 함수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볼래? 수열이 뭘까?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함수랑 연결시켜보라 그랬잖아. 함수랑 연결시켜서 수열이 뭘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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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결국 수열도 함수랑 동일하니 안 하니? 동일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단원의 내용이고, 자, 그리고 저기 혹시 졸린 사람들 뒤에 뭐 간식 같은 거 많이 갖다 놨거든? 뭐 괜찮으니까 갖다 집어 먹으면서 들으세요. 알았죠? 알았죠? 식사는 하지 마시고.
식사는 밖에서 해오시고. 알았지? 졸릴 때만 하나씩 까먹어. 자, 어쨌든 가자. 이번 단원의 첫 내용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수열이야. 수열이 뭐거든? 함수거든. 대신에 왜 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승재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수열도 결국 A1에 해당하는 값 하나 존재한단 말이야. A2에 존재하는 값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A3에 대응하는 값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요. 함수도 마찬가지지. 뭐 F1에 해당하는 값 하나가 존재하고 F2에 대항하는 값 역시 하나가 존재하고 함수의 정의가 그거잖아. X값 하나에 따라 Y값 하나씩 대응하는 녀석. 그리고 대응하지 않는 녀석이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정의역은 대응에 참여한다. 그리고 모든 정의역은 하나로만 대응한다. 수열도 동일하거든. A1이 갑자기 두 개가 나오진 않아. A1이 2 또는 3 이런 건 수열이라고 안 했거든. 그리고 A3가 없으면 그것도 역시 수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함수랑 동일한데 대신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함수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은 정의역의 범위는 뭐였어요? 그림 뭐라고 할까? 몰라. 그냥 내 말 해. 정의역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뭐로 둔다? 항상 실수 전체로 뒀었다. 그치? 물론 뭐 분수 함수의 경우에는 분모가 0 되는 건 자동으로 제외했고 루트라는 함수, 무리함수에서는 루트 속이 양수가 되는 것만 정의역으로 했지만 어쨌든 만족하고자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실수 전체였는데 수열은 뭐다? 1, 2, 3, 4, 5, 6밖에 없다. 즉 수열의 정의가 뭐냐면 결국 함수야. 단 정의역이 어떤?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수2에서 제일 첫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 함수의 극한이죠. 그래서 사실 예전 교육과정이 오히려 더 순서가 알맞고 지금의 교육과정은 사실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은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도 함수의 극한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그냥 정의 자체를 접근하는 거는 수2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는 다 빠져. 없어. 어떤 수열의 극한, 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이런 어떤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만 남아있는 거지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미 했거든. 그러면은 뭐만 남아있다? 수열의 극한만 남아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수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정의역이 뭐였다? 실수 전체였다. 근데 지금의 미적분에서는 수열이다 보니까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의역이 어떤 함수다? 자연수다. 전체라고 할게 일단. 그럼 범위가 위에 게 넓어, 밑에 게 넓어? 글씨 왜 이러냐? 위에 게 넓어요, 밑에 게 넓어요? 성훈 씨. 위에 게 넓죠? 맞죠? 그러면 이미 너희가 실수 전체에 대한 내용 안돼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 자체에서는 설명할 만한 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열의 극한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특정 수열이라던가 또는 함수의 극한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뤘던 거는 그냥 다항함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함수 지수함수라던가 로그 함수라던가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을 추가적으로 알아가 볼까? 뭐 여기서는 모함화수열 뭐 등차가 될 수도 있고 모함화수열 어떤 특정한 수열에 대한 극한의 계산이 중요한 거지 정의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이렇게 돼서 그렇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요 미적분 1이라는 과목 안에서 뭐를 다뤘었냐 이게 수2랑 대응되는 과목이다. 그 안에서 뭘 배웠었냐면 먼저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워. 그리고 나서 이상한 걸 하나 배운 다음에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배웠어.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정의역이 자연수다 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설명을 못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다 보니 그 하나도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들어온 거. 그럼 여기서 하나 배운 거는 그대로 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성립합니다. 대신에 함수의 극한이라서 실수가 정의역 전체가 다시 뭔 소리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돼서 두 개가 추가되니까 그 두 개만 배우고 끝났다고. 근데 이미 너희들은 이걸 다 배운 상황이야. 처음부터 설명할 거는 뭐다? 연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즉,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서 첫 단원. 오늘 하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게 보면 뭐다? 그냥 수열의 정의부터 출발하자. 수열의 또 다른 정의. 뭐다? 정의역이 뭐임? 자연수인. 뭐다? 함수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배울 겁니다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 설명으로 가면은 딱 요거 하나부터 출발하죠. 어떤 거? 아이씨, 바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부터 출발하는데, 그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사실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동일해요. 자,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이게 8페이지냐? 8페이지를 봅시다. 자, 8페이지 가봐요. 거기에 유형 1번은 그냥 수렴 발산에 대한 정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미 수렴이 뭔지 발산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수2에서는 야, 수렴이 뭐야? 발산이 뭐야?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물어봤던 기억나지, 정현씨? 그래서 막 뭐라 하는 것도 되게 많고 했는데 미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수렴이 뭔지 발산이 뭔지 얘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끝나다 보니까 바로 그 밑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수투랑 똑같다고. 물론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자,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x가 어디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함수 x가 어디로 갈 때, 뭐 3으로 갈 때 fx 이런 거 얘기했었다고. 자,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얘들아,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밖에 없다고. 1이면 1이고 2면 2야. 2를 향해 가는 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가우스도 그래서 막 등장했었는데, x가 예를 들어서 위에 거 3으로 다가간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고. 3이 여기 있으면 3을 향해서 왼쪽에서 열심히 다가갑니다. 2는요, 저 멀리 있어요. 2일 때 값 의미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4일 때 값 의미 있어요? 아니요, 없다고요. 그래서 4에서부터 출발을 했든 어디서부터 출발했든 3 근처까지 온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2에서 뭐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다. 그때 얘가 1이다 아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뭘 향해 가는, 4일 때의 값도 0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이라는 값을 향해 가면서 어딜 다가간다? 1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여기만 봤었잖아. 근데 수열에서는 2면 2, A2면 A2만 존재했고 A3면 A3만 존재합니다. 오케이? 근데 3을 향해 간다가 있겠냐고.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래서요,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알았죠? 그리고 수열이다 보니까 X가 아니라 뭐라고? N이 다가간다. 어딜 향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어디로만 간다? 무한대로만 간다. 그래서 예전 미적분 원 시절에는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건 딱 하나야. N이 무한대로 간다. 오케이?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는 N이 아니라 이제 X로 바꾸는데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미 너네 배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추가해 볼 거야. X가 A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A로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배웠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럼 순서가 이게 맞지, 사실. 이거 아니까 이건 그대로 패스, 2개 추가. 이게 맞거든.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됐어? 이미 3개를 다 했어? 근데 또 추가로 배우는 게 있다, 없다? 없고 이거 하나만 남기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초반 파트가 사실 수토랑 그냥 똑같거나 오히려 수토보다 좁은 범위예요. 이해됐음? 자, 어쨌든 가보자. AN의 극한이,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 극한이 어디를 향해 간다? 알파로 다가간다. 그 다음 두 번째, B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다가간다? 베타로 다가간다. 그때 첫 번째 공식, 만약에 그 두 개의 수열 AN과 BN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만든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 극한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답은 뭐야? 성훈아?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할 줄 알죠? 그 다음 두 번째, 종효가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곱해서 만든 수열의 극한은 뭐다? 알파 곱하기 베타. 자, 그 다음 마지막 승진씨.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an 나누기 bn이 있다. 그럼 이 녀석의 극한 계산은 얼마? 베타분의 알파. 대신에 조심하자는 거 하나 있었다. 그치? 두 개? 뭐 하나? 뭐든 좋아요. 단, 뭐 조심? 베타가 0이 아니거나 혹은 bn이라는 수열 자체가 0을 가지면 안 되겠지? 맞죠? 뭐 그거는 일단 패스할게요. 베타가 0이 아닐 때에는 베타분의 알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게 다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지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 성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뭘 만난다고? fx, gx에 대해서 수2에서 풀었던 거랑 완전 동일하게 an과 bn에 대해서 이런 거 또 물어봅니다. 뭐 연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따로 없겠지. 리미트 속에서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니까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n, bn을 구할 수 있으니 극한값을 구할 때도 a 제곱에다가 a 2배를 빼시면 됩니다. 답은 얼마? 10이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수2 때랑 동일한 연산 그대로 딱 가지고 오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이번 단원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 특정 수열에 대한 극한이 중요한 거지. 수2 거는 빠르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2 때 이제 막 선생님들이 계속 나도 그랬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계속 수2랑 미적분은 똑같아. 수2 잘해야 미적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알았음?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볼 거야. 3번으로 갑시다. 풀어보세요. 자, 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함수의 극한에서도 사실 fx의 극한이 만약에 알파로 존재한다면 fx 플러스 1도 어차피 알파로 다가간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 만약에 뭐 a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한다면 그럼 뭐다? an 플러스 1 또한 역시 마찬가지 뭐다? 당연히 알파로 다가갑니다. 그 사실을 생각보다 너희들이 수열에서는 함수에서는 이거는 알고 넘어갔고 당연한 사실일 뿐이었지만 얘는 너희들이 활용하고 응용하러 갈 녀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연산형이 끝이 아니라 이거랑 뭐는 똑같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직접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가자. 알았지? 지금은 내가 둘게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야? 3알파 플러스 4분의 알파 마이너스 2. 그게 뭐다? 4분의 1이고 크로스로 곱해주게 되면 뭐예요? 4알파 마이너스 8은 3알파 플러스 4라서 넘어가고 넘어가면 알파는 얼마입니다? 12입니다. 하고 끝나겠지? 답은 12예요.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만약에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존재한다면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수열은요.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참거짓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내가 어렵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너희들이 잘 해왔거든. 수열의 극한에서는 참거짓,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참거짓 문제 있지. 그거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거기서 정말 많이들 틀려요. 왜냐면은 함수랑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존재하거든.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합시다. 참거짓 문제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냐면, 나랑 수업했던 사람들, 용어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부정형, 정형 기억나지? 기억나요? 자, 정형과 부정형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용어까지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녀석들 했을 거야. 방금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유사하게,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할 때 fx라는 수열과 왜 이래 함수 그러면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 둘이 더하기 빼기 형태 혹은 리미트 an과 bn을 나누는 형태의 n은 당연히 무한대로만 가고요. 곱하기 먼저 할까? a n, bn을 곱하는 형태 그 다음에 a n, bn을 나누는 형태
에서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몇 가지 형태가 있었을 거야. 무한대에다가 상수가 더해지는 형태라면 당연히 어디로 갈 게 뻔하지만, 무한대로 갈 게 뻔하지만,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 무한대로 가는 경우랑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빼는 형태라던가, 그치? 맞죠? 또는 0-0의 형태라던가, 혹은 여기 뭐?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 혹은 여기서 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꼴 0분의 0꼴 이라는 녀석을 나는 이제 함수의 극한 수투할 때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름을 떠나서 너희들 각각 가지고 있는 교과서라던가 문제집에서는 이 네 가지의 극한의 경우에 따로 빼놓고 뭔가 설명을 쫙 했던 거 기억날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극한, 0분의 0꼴의 극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 하면서, 맞죠? 이 네 가지의 형태 사실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적당히 변형하여 계산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 그 적당히 변형이라는 건 정해져 있었지.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해볼까?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얘는 사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뻔해요. 딱 무슨 꼴을 띄고 있을 거거든. 뭐 빼기 뭐 꼴? 기억남? 루트 마이너스 루트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는 게 풀일 거다? 유리화를 진행하자였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곱하기 0은 사실 내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문제 보면 사실 뻔히 보이는 거라서 얘는 그냥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문제로 바로 갈게요. 얘는 통분이 답입니다. 뭔지 좀 이따가 보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은 요거 두 개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0분의 0. 기억남?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풀이는 사실 두 가지가 있었던 것도 기억남? 자, 첫 번째 풀이, 이거 지우고 한 칸씩. 첫 번째 풀이, 교과서적인 의미로 푸는 거. 교과서에서 어떻게 풀라 그랬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약분, 최고차항. 정확하게 뭐의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 하라 그래요? 분모 분자를 나누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사실 너희들이 말한 그 최고차항 나올 거야. 뭐? 분모가 아니라 그냥 분모든 분자든 동시에 봤을 때 최고차항에 대한 뭐? 개수 B를 가지고 그냥 답을 냈었단 말이야. 기억남? 그러면서 수투 때는 서술형이면 반드시 이거 안 쓰면 틀린다 그랬지. 근데 미적분에서 또 단순 계산을 또 물어볼까? 아, 물어볼 리도 없고, 물어봐야 응용 문제. 그러면 계산할 때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미적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사실 미적분이고, 그래서 스킬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투 때도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로피탈 같은, 거기서는 사실 사용하지 말라 그래. 나도 쓰지 말라 그랬고, 알려주는 쌤들도 쓰지 말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쓰지 말라면서 알려주지 않겠죠. 근데 미적분은요, 완전 스킬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은 한 문제를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풀기 위한 풀이로 들어가야 돼서 이거 안 하고요, 무조건 최고차항 개수비로 갈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0분의 0꼴은 0분의 0꼴은 뭐였어요? 0분의 0꼴 0으로 가는 인수가 존재할 거니까, 그치? 약분, 인수분해 후 약분으로 들어갔었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수투 때 만났던 모든 0분의 0꼴은 리미트 x가, 오이. 승현이냐? 너 교재에 요거 하나랑, 깜짝이야, 그렇게 쑥 들어오냐? 요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요. 나 뭐 하다 말았지? 함수의 극한 수투에서 만났던 0분의 0꼴 문제. 인수분해 후 약분이었지? 얘들아.
전부 다 리미트 밑에 x가 어디로 가는 상태였는지 기억나? 무한대로 가는 문제에서 0분의 0이 나왔었을까? 아니요. 물론 안 나온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거의 99%가 x가 2로 갈 때 분모가 x-1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x가 2로 갈 때 분자도 x-1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0으로 갔었고 그 0으로 간 인수들이 약분을 했었단 말이야. 미적분입니다. 수열의 극한이에요. n이 무조건 어디로만 가요? 무한대로만 가요. 뭐 100%안 나온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나올까? 0분의 0? 아예 안 나옵니다. 거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거예요. 그럼 오늘 하는 내용이 오히려 수투 때보다 내용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 느낌이 옴? 이해됐음? 자, 한번 풀어볼까? 자, 어디 있냐면 지금 일단 교재 8페이지 제일 밑에 4번 봐봐. 뭐라 돼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이죠? 다음 장 넘어가 볼까? 자, 9페이지 잠깐 볼래요? 9페이지 보면은 유형 5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유형 6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유형 7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방금 내가 말했던 그 부정형이라 불렀던 이 네 가지들 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거의 메인은 두 가지. 누구? 딱 두 개 남습니다. 알았죠? 오히려 수투 때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몇 번을 푸시냐면 4번 아니야 5번 6번 가자. 5번 6번 풀어주세요. 자, 5번 6번 갑니다. 자, 5번부터 설명할게요. 5번 일단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로그와 리미트가 섞여 나오는 경우 많을 겁니다. 뭘 먼저 연산하든 상관없어요. 로그가 앞에 있든 로그가 뒤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자, 간다. 어쨌든 리미트가 있어. n이 어디로 간다? 무한히 커진다. 그 안에 로그가 있습니다. 로그 2가 있어요. 자, 로그와 로그가 어떻게 만났어? 뺄셈을 만났지. 로그의 기본 성질이다. 알았지? 자, 뭐다? 밑이 같은 로그들의 뺄셈은 하나의 로그로 합칩니다. 어떻게요?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이제 기억남? 오케이? 기억남?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n에 대한 2차식 뭐야? 4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9.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로그가 앞에 있든 로그가 뒤에 있든 어차피 똑같다 그랬지. 이 리미트를 먼저 계산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로그의 진수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때? 최고차항의 계수비 4분의 1이잖아. 다시 한번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진수만 어디로 간다? 4분의 1. 그럼 이 리미트 극한을 계산해보면 뭐다? 로그 2 그대로 남아있고 안에 진수만 4분의 1로 갑니다. 됐음? 자, 첫 번째 그럼 뭐 나왔어? 로그의 기본 성질 까먹은 사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밑이 같은 로그 두 개 빼면은 진수끼리 나눈다. 밑이 같은 로그 둘이 더하면 진수끼리 곱한다. 기억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속에서 계산 4분의 1이 뭡니까? 2의 몇 승? 역수로 만들면서 제곱. 그게 4분의 1이다. 그치? 그러면 뭐예요? 이 지수는 뽑아내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2에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생략. 답은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자, 그럼 지금 여기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로그 단원. 아마 좀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원. 두 번째 단원. 자, 여기까지 됐음?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다? 로그가 있더라도 리미트만 가지고 로그의 진수만 먼저 연산해도 좋다. 이거 하나 배운 거고, 두 번째. 진수를 봤을 때 어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최고차항의 계수비로 답을, 그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됐죠? 다음 장으로 가볼까? 6번으로 가볼까? 어때? 계산을 해보래, 극한을. 근데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 분자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 그때 최고차항의 계수비가 극한값.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와주세요. 그럼 분모가 몇 차니까? 1차니까 분자도 몇 차? 1차여야 한다. 그럼 2차항은 사라지기 위해서 A는 0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극한값 구하자. 그 1차항들의 계수 B. 2분의 B가 뭐임? 마이너스 2임. 따라서 B는 뭐가 돼야 됨?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다. 그치? 답은 얼마? 마이너스 4. 됐죠? 이게 다예요.
처음 본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지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그 밑에 7번 가볼까? 자, 이번에는 뭐가 보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이고 7번도 마찬가지 그 밑에 8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루트 보이죠? 루트 빼기 루트입니다. 어디 갔어? 루트 빼기 루트입니다. 뭐 진행하면 됩니까? 루트 플러스 루트를 만드는 유리화 진행하면 되겠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 뭐예요?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제곱 뭐 한 거야? 제곱 빼기 제곱 한 거지. 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을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했거든. 그럼 분자는 전개해서 합차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었으면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여기서 왜 3이야? 플러스 n 곱해졌고 그러면 사라지고 나서 남는 것들은 뭐다? n에 대한 1차항의 개수의 비. 그럼 분모의 1차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1 더하기 1분의 3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어때요? 쉽죠? 함수의 극한이랑 완전 동일하죠? 오케이? 진짜 별거 없죠?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또 뭐가 나왔었냐면 자, 함수의 극한 수투 때 한 거 거의 복습 단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쉬기 전까지는.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던 얘기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뭐가 나오냐면 대소 비교 또는 대소 관계 라고 나오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계산형, 하나는 참거짓형. 뭐냐면 그때는 fx, gx였을 거예요. an보다 bn이 커. 그때 리미트, 극한들끼리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bn이 큰 수열이니까 극한도 큰 거는 당연하지. 근데 극한의 세계에서는 어떨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추가됐었습니다. 기억나요? 예를 들어볼까? n분의 1이고 n분의 2면 되지. 얘도 극한은 0이고 얘도 극한은 0이라서 같아질 수도 있거든. 됐죠? 그거 하나 배웠었고 이건 참거짓형에서 자주 나오던 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디로 넘어갔었냐면 an, cn, bn. 뭐 얘기한 건지 알겠어? 이고 만약에 리미트 an과 bn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면 알파로 이면 좁아 리미트 cn은 뭐였다? 어디로 간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거 정리? 샌드위치 사이값 정리는 연속해서 나오던 거 샌드위치 정리 라 불렀었던 그 녀석 기억나나요? 요 내용까지 똑같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너무 간단해서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10번 보자마자 답이 보이나? 등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있으면은 당연히 같은 수열이니까 극한값이 같은 건 당연한 거잖아. 그거에서 나는 등호를 보통 빼고 설명하죠. 없더라도 같아질 수 있다. 그게 이거잖아. 얘도 내가 마플 시너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등호 지우라고 했었을걸요. 같을 때 같은 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크면은 크고 같으면 같다고 애들이 착각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일부러 지우라고 해요. 같을 때 같은 건 당연한 말이니까 커도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난 일부러 등을 뺐었지. 자, 어쨌든 가볼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녀석 an이 어떻게 돼야 돼? 극한을 구하고자 하는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세 변을 전부 다 뭐합니다? 2n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볼까요? 그리고 세 군데 전부 다 뭐에 붙여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를 붙여줘요. 리미트. 그럼 얘 극한가 얼마야? 성훈아. 2. 정현아, 얘 극한가 얼마야? 2.
그러면 가운데 있는 녀석,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도 얘도 2, 얘도 2. 작은 함수도 결국 2를 향해 가고 컸던 함수도 결국 2를 향해 간다면 그 사이에 짜부돼서 움직이던 놈들도 결국은 2를 향해 가겠지. 그게 샌드위치 정리. 답은 2. 끝. 요거 수열의 또 합니다. 됐음. 자, 11번 문제 지금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11번입니다. 바로 밑에. 원래 내가 수업을 이렇게 템포를 빠르게 할 거는 아니고 미적분은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다. 지금 부분은 수투랑 똑같아서 오해하지 말라고. 오케이. 물음표야 이거. 어. 자, 가볼까요? 또 오랜만에 나온 거다. 그죠? AN이라는 수열과 또 다른 수열에 대해서 자, 수렴하는 게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얘들아, 아까 여기서 나온 거 말고 이거 전에 얘기했던 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나왔던 거다.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더한 수열은 수렴한다. 극한값은 극한값 더하기 극한값으로 수렴할 거야. 수렴과 수렴을 가지고는 빼도 수렴, 곱해도 수렴, 나눠도 수렴. 극한값은 뭐 베타분의 알파 이런 식으로 베타가 0이 아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새로운 녀석을 만들기 위한 과정. 수렴하는 두 녀석 AN과 AN-BN이 주어져 있죠. 수렴하는 두 녀석을 가지고는 뭐 하면 된다? 더해도 수렴, 빼도 수렴, 곱해도 수렴, 나눠도 수렴. 근데 만들고자 하는 게 BN이야. 그럼 둘이 뭐 해야 되겠어? 빼면 되겠죠. 그러더라도 뭐다?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얘도 뭐 한다? 수렴한다가 되는 거지. 기억은 참. 이해됐음? 다음. 어디 갔어? 니은 가보자. 니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뭐야? 이것도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 무한대랑 0을 곱하는 거는 부정형입니다. 어떤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가는 게 n이고 얘가 n분의 1이면 1로 수렴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n제곱이면 n에 대한 리미트라서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만약에 얘가 3승이면 n분의 1의 리미트라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 맞죠?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 상수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왜 무한대와 0을 곱하면은 무조건 0이라고만 단정짓니? 아니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만약에 BN이 극한값이 0인 근데
원래부터 0이라는 수열이었다면 0에다가 아무리 큰 무한대를 곱해도 0은 0이거든. 근데 지금은 0을 향해 간다라는 거니까 0이 아닌데 0을 향해 다가가는, 그때 당시 썼던 용어로는 무한소일 수도 있거든. 어쨌든 무한대와 0을 곱한다고 해서 항상 0으로 간다? 아닐 수 있다. 알았죠? 됐죠? 다음 마지막 디귿. AN과 BN을 가지고 뭐합니다? 대소 비교를 해봤더니 BN이 무조건 크대. 근데 얘의 리미트가 어디로 갔는데? 무한대로 갈 예정이네. 그럼 그 놈보다 더 큰 놈도 역시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딸려 올라가겠죠? 참이 되겠죠? 약간 무슨 녀석? 요거랑 비슷한 녀석이 되겠지? 여기까지 나옵니다. 할만한가요? 자, 좀 더 넘어가 볼까? 자,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써줄 테니 너희들이 참거짓 여부를 판단을 해보세요. 자, 수투 때 했던 사람들은 나랑 했던 얘기입니다. AN, CN, BN 리미트 BN-AN 는 0 이고 이면 리미트 DN은 수렴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풀어볼래요? 네, 이거 CN. 아이, 명필을 못 알아보다니. 아, CN. 되게 참처럼 보여. 맞아요. 참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그거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 때도 그러기는 했지만 미적분이 훨씬 어렵거든. 지금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수투 때도 똑같이 적용했던 거고, 미적분으로 넘어오면 그 수열이라는 놈의 특수성 때문에 특이한 예시가 하나가 생기게 되고, 그 예시 때문에 너희들이 참거짓 문제를 정말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참거짓 문제는 내가 미적분 파트로 넘어오면 거의 한 A4 한 2장 정도, 3장 정도 되는 양으로 내가 보충 프린트도 하나 줄 거야.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은. 그 녀석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들 보통 참거짓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있지. 기억을 한 문제로, 니은을 한 문제로, 디귿을 한 문제로 해서 내가 한 90문제 정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것들을 싹 주고 나서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들 틀리는 녀석이거든. 오케이? 그런 녀석들 내가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것들 가지고만 있어도, 보고만 있어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정말 많이들 틀리던 유형들 위주로 많이 넣어놨는데 뭐 그 얘기는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이 녀석은 수투 때도 지금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적분 때는 더더욱 참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의심부터 하세요. 그냥 보자마자 분명한 참이 아니라 참인 것 같은데 싶은 것들. 오케이? 지금 이거는 어디가 페이크였냐면은 이걸 노린 거지. AN과 BN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CN도 덩달아 알파로 수렴한다. 이걸 노린 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보통 이 녀석 자체를 뭐로? 아, 이거 자체가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리미트 BN에다가 리미트 AN을 뺀 거고, 그게 0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AN도 리미트 BN도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알파로 수렴하겠네를 노린 거지. 근데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겼어? 얘부터 오류죠. 왜? 두 개의 리미트를 뺄셈, 두 개의 리미트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는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했던 얘기잖아. A는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B는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둘 다 무한대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빼서 0이 돼서 수렴했던 거거든. 이해됐죠? 자, 그런 예시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노린 거고, 정확한 풀이는 그래서 수렴한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뜯을 수가 없다. 이거고, 또 보통 틀린 예시들, 발레를 정말 많이들 찾게 되거든요. 미적분 이거 참거짓 문제는 발레도 한번 들어놓으면 도움 됩니다. A는 루트 n이고 B는 루트 n 플러스 1을 예를 들어보세요. 뭐 2로 하든가. 이해됐죠? 그거를 둘이 빼서 리미트를 구해보면 0 나와요. 알았음? 알았음? 끝.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C에는 루트 n 플러스 1을 예를 들면 되겠지.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됐죠? 끝.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뭡니다? 수투랑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 다 끝났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전부 다 유형 1, 2, 3, 4 하면서 문제 풀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음부터 할 내용들과 좀 차이 되는 거 얘기할게. 이 말레피엠이라는 교재는 약간 소단원들을 중단원이라 해야 되나? 중단원들을 너무 잘게 안 쪼갠 편이야.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그런 교재라고 비교를 하자면 걔는 진짜 세부적인 유형들 많이 쪼개놨어요. 오케이? 그런 녀석들을 얘네들은 좀 큼직큼직하게 쪼개다 보니까 지금 여기 유형 12번 끝난 것처럼 보이지. 근데 뒤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 유형 18페이지에 유형 13번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가 마플은 2단원이야, 사실. 이것까지 우리가 하루 만에 다 끝내지 못해요. 이것까지 다 잘게 쪼개서 수업할 거야, 우리는. 알았지? 근데 오늘은 첫날이고 이 첫 단원 파트는 수투랑 너무 똑같아서 오늘은 2단원에 해당하는 요 13번까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신에 이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있지 몇 번까지야? 62번까지는 숙제량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자, 이건 근데 내 생각이야. 자, 지금까지는 이 62번, 유형 12번까지 내용을 좀 수투 내용이긴 하지만 시험에서 미적분에서 나오기는 하거든. 이 녀석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수업 중에도 문제를 더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 빨리 일단은 그냥 너무 쉬우니까 2단원부터, 즉 미적분이라서 좀 달라지는 내용부터 자세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단원 파트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 문제도 풀고. 자, 나 2단원으로 오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손. 유형 13번 18페이지. 거기는 미적분이라서 혼자 다른 내용. 수투랑 달라.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니면은 나는 유형 12번까지, 62번까지 해서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손. 아무도 손 든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내일 요거 유형 13번부터 하고 오늘은 그 앞에까지 문제를 좀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너희들도 분명히 함수의 극한 수투 내용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할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참고로 두 번째 단원도 그렇기는 한데 이제 세 번째 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식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세 번째 단원부터 또는 네 번째 단원부터, 여기로 치면 2단원, 3단원이겠지. 거기부터는 속도를 뚝 떨어뜨릴 겁니다. 왜냐면 너희들이 공식을 외워야 되고 연산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 거기서부터는 속도가 좀 느려질 거야. 알았죠? 지금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뭐 극한의 정의, 뭐 성질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파트는 그리고 수투랑 연결되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일부러 속도를 조금 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내려다가 말았지만 어쨌든 클리닉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맞다. 그래, 얘기 잘했다. 얘 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주말만 클리닉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요일만 우리가 클리닉을 지금 할까 말까를 생각 중이기는 하거든. 자, 이거 바로 앞에 학원 있는 사람 손. 오전 10시, 11시. 일요일만. 일요일만 있어? 자,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몇 시 끝나냐? 2시 반. 2시 반에서 한 4시 정도, 4시 반 정도까지 혹시 학원 있는 사람 손. 하하, 참나. 넌 뭐야? 왜 둘 다 있어? 그래요. 그럼 한 명, 두 명? 일을 끝나고 너는 앞에도 있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부터 지금 일요일마다 끝나고 클리닉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붙일까 생각 중이긴 해요. 클리닉 때는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 그날 토요일날 숙제풀이 하겠지 하요. 그 부분에 전주에 대한 내용, 그날 숙제풀이 한 내용에 대해서 말 그대로 테스트 보는 거를 하려고 해요. 뭐 빨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1시간 만에도 끝나고 가기도 해. 일요일 날 조교쌤이 오시거든. 토요일은 안 계시고. 너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학원 있냐?
네, 넣어요. 없어요? 오케이. 아마 일요일 날 다음 주부터, 내일 말고, 다음 주부터 끝나고 나서 클리닉 1시간 반 정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 문제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라 보면 돼. 오케이? 끝나고 나서니까 우리 2시 반. 2시 반 끝나자마자 일단은 4시 반까지인데 뭐 일찍 끝나는 사람들 일찍 가도 됨. 클리닉은 전주에 배웠던 내용 시험으로 20문제에서 25문제. 뭐 단순 연산형은 아닙니다. 그냥 말레피엠 정도 수준이라 보면 되고 20개에서 25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모르겠는 거는 조교쌤한테 질문하고 그러고 가시는 걸로. 오케이? 내가 너네 내 수업 안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요일 날 아직 시간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야. 원래 주말반이 클리닉이 없었거든. 근데 요번부터 클리닉 붙이려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2시 반에서 4시 반. 알았죠? 만약에 못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은 받아가는 걸로. 대신에 풀어서 그날 밤까지 나한테 채점해서 보내세요. 그날 밤까지요. 근데 기숙사 복귀라서 좀 빡세긴 할 텐데 그날 뭐 밤 12시까지 받을게. 알았죠? 두 사람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일요일 밤까지. 뭐래. 일요일 2시 반, 4시 반 되는 거지. 연재도 되죠? 하기 싫어? 나 그냥 빨리 수업하고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배시시 웃고 있는 거지, 다들. 근데 클리닉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 전혀 못 들었어? 갑자기 학원을 끊을까 생각 중인 건 아니지? 자, 어쨌든 가봅시다. 이게 지금도 지금이지만 너희들이 내신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다루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서 아마 필요할 겁니다. 너희들도. 그래서 지금은 프린트 진행하고 지금 다른 학년들은 전부 다 모든 학년들이 클리닉이 테스트 용지가 아니라 이제 교재로 나가고 있거든. 이제 너희들 복습하라는 의미로. 너희들도 개학 후에는 교재로 진행할 수 있게 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수업 나가볼까?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몇 번을 풀어보냐면 일단은 거의 기초 연산 문제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12번은 뭐냐? 12번 하나 풀어보세요. 일단 잠깐 풀고 계세요. 문제 좀 골라줄게. 으이차. 내가 칠판에 써놓은 문제들 번호 보시면 됩니다. 자, 4개입니다. 쉽거든요.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네. 자, 가볼까? 12번에서 시간이 오래 끌렸던 사람들은 사실 중등부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었음. 그게 아직 안 고쳐져 있는 거고, 결국 뭐냐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넓이를 구하시올 수도 있고, 넓이의 최대치를 구하라 라고 했었을 수도 있고, 뭐 또는 그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의 근과 계세 관계로 넘어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나왔었지. 그때마다 항상 당신들의 문제들은 뭐였어요? 이걸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식으로 표현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식으로 표현을 하는 연습 자체를 너무 등한시했던 거. 그냥 내가 이제 풀이를 딱 했을 때 그 풀이만 기억을 한 거야. 근데 다음번엔 이 문제 이 그림 안 나오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서 또 식 만들면 끝나는데 식을 만드는 거 또 안 하고 또 나 이거 질문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단 한 번도 식을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거거든. 이런 활용형의 문제는 다 그거야. 뭐
중학교 때부터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오면서 식을 스스로 만든 경험이 거의 없고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들.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뭐만 하시면 돼요. 식만 만들면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 문제는 나와 있어요. 분모를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즉 P&Q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그럼 P&Qn이 어떻게 놓여있는지를 보니까 비스듬하게 놓여있다. 그치? 만약에 이 녀석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한다면 그것만의 또 길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은 뭐야? 그냥 비스듬하게 놓여있으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수학 상 내용이다. 그치?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래. 선분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P&A 좌표와 Q&A 좌표를 찾아주세요고, 좌표를 찾는 방법은 둘이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만나는 교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하러 가야지? 교점의 좌표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뭐 하러 가야지? 연립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흘러와야 된다고. 연립을 해보자. 뭐야? x제곱에 플러스 3x 는 x 플러스 n 이항시키면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은 0. 그걸 만족하는 x값을 내가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해주시면 돼요? 둘이 알파 플러스 n, 베타 플러스 n 이것도 좋고, 또는 나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y좌표 생각 안 하고 누구를 바로 살려서 기울기가 1이네 살려서 45도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가서, 그래서 길이를 찾으러 가야지. 이놈 하나의 길이가 뭐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 녀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배일 거야? 루트 2배일 거야. 나는 이렇게 보통 많이 하고, 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도 좋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오고.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뭘 구하러 간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임? 1대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 둘이 더하면 얼마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니까? 그래서 둘이 뺀 거 찾으러 가야지. 한 방에 못 구하니까 제곱으로 가야지. 계산하는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계산합시다. 4 플러스 4n. 그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뭐예요? 얘를 루트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게 들어와서 분모로 가보자. 분모가 다시 한번 뭐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자 분모 뭐다? 얘에다가 루트 2배, 얘에다 몇 배? 루트 2배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루트 4를 뽑아내고 나면 2의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뭐 루트 2 곱해서 2 루트 2는 따로 빼놓고, 그 남은 게 뭐야? 루트 n 플러스 1 그리고 뿅 가시면 끝난다.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무한 들어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일단 루트 빼기 루트가 있는 점인지 잘 확인하고, 있으면 유리화도 해야 된다. 지금은 루트 플러스 루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루트와 루트죠. 개수 b, 얘의 개수, 얘의 루트 n 개수 얼마? 이렇게 되겠지. 됐음? 끝. 답은 그래서 얼마? 2분의 1 주관식이네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하시면 끝. 됐음? 쉽죠? 민서 됐어? 넘어가도 되겠어? 12번. 나중에 나오는 활용형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막 유리화도 껴넣을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껴넣을 수 있어. 계산에서도. 근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이 중요하고, 이거는 보통 중등 또는 수상 또는 수하 또는 수원 내용들이 많이 껴있겠지. 알았죠? 그럼 가자. 어디야? 14번 가보자. 이 문제는, 자 이거는 내가 이게 미적분이 나서 좀 추가되는 수열이 하나 있어서 보자라고 했던 건데,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당신들이 찾아오면 되는데,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디귿과 리을이거든. 일단 기억 수렴해 안 해? 기억. 하죠. 기억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죠. 리미트 붙여보면은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1차의 개수의 b.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요 내용이 뭐냐면 4분의 1의 전체 n승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될 거야. 지금 계산은 이제 쉽습니다. 계산 자체는 쉬운데 나중에 여기서 조건들이 등장하거든.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고 나면은 보자마자 바로 0 하고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연산형이니까 4분의 1을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크기는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0보다 내려가기도 해? 음수로 갑자기 내려가지 못하지. 그럼 어디를 향해서?
x축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형태로. 맞죠? 너네 수원 때 너도 그려봤어.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려봤잖아. 1보다 작은 밑을 가지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지수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x축에 가깝게 다가가기만 할 뿐 뚫고 내려가지는 못하죠. 어딜 향해 수렴한다? 0을 향해 수렴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민서 됐어? 그 다음에 얘는 결국 우리는 수열이거든. n에 넣을 수 있는 수가 뭐뭐뭐뭐뭐 어떤 수들? n은 자연수만 들어갑니다. 그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수 자체가 1, 2, 3, 4밖에 없다는 얘기야. 1을 넣어보자. n에. 그러면 사인 몇 파이? 2분의 1 파이. 2를 넣어보자. 사인의 2분의 몇 파이? 3 파이. 3을 넣어보자. 사인 2분의 몇 파이? 4를 넣어봐도 사인 2분의 몇 파이? 허리야. 2분의 7 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예정이다. 그치? 자,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1. 사인 2분의 3파이는 어디 있어? 사인 2분의 5파이는 다시 여기로 와서 얘는 어디? 자, 극한값이 얼마야, 민서야?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 3 넣었더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극한값이 있어, 없어? 수렴해야 하네. 수렴해야 하네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렴한다의 정의. n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n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특정 하나의 값을 향해서 다가간다거나 하나의 값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녀석을 수렴한다고 얘기한다. 그치? 얼마를 향해 가니? 또는 얼마인 값이 계속 나오니? 즉 수렴하니 안 하니? 안 하죠. 말 그대로 1과 마이너스를 뭐 하고 있어? 왔다 갔다 하잖아. 1로 수렴한다고 하기에는 그 다음 값은 바로 또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하기에는 그 다음엔 또 1이 나오지. 그런 식으로 특정 값을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1과 마이너스 1을 진동한다. 진동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값 1을 향해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즉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산의 한 종류가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발산은 무한대만 있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만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미적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발산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지금 같은 진동이라는 발산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알았죠? 다시 한번. 진동은 뭐다? 발산의 한 종류입니다. 발산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야. 수렴하지 않는 모든 거를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기억나나? 정연이? 주중반에서 그 얘기 많이 했었어. 발산의 정의가 뭐다? 무한대 아닙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에요. 발산의 정의는 뭐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수2에서 잘 등장하지 않았던 발산의 한 예시가 등장한 거야. 뭐? 진동. 왜? 자연수가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니거든. 1이면 1이고 2면 2야. 그러다 보니까 값이 딱딱딱딱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음? 알았죠? 네, 어쨌든 이거는 발산입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걸 고르래. 미쳤나봐.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내가 거꾸로 골랐네. 아무튼 됐죠? 됐죠? 그 다음에 19번을 풀어보자. 19번에서 원하는 거는요, 내가 그냥 이 문제 일단 끝내고 가자. 저기 동혁아, AN 수렴하니 안 하니? AN의 리미트 얼마예요? 밑에 쓰자. AN의 리미트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2, 자, 수렴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할 수 있습니까? 1 따로 빼내도 상관없죠. 1 따로 빼내도 상관없죠. 그리고 앞에 2 뽑아내도 상관없죠. 그러나니까 뭐예요? 리미트 AN에다가 2배 하고 거기다 1 더한 걔가 얼마다?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1. 그러면 리미트 AN 얼마여야 해?
2분의 1이겠지.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리미트 bn도 수렴한다며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베타? b? 뭐든 어쨌든 수렴합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가시면 돼요? 리미트를 풀었다. 어떻게 풀었다? 리미트 3에 an 따로 가고 마이너스 1 따로 빼놓고 분의 리미트 bn 따로 빼놓고 2 그러면 뭐야? 3 2분의 1 마이너스 1 분의 2 베타 그게 얼마다? 5다. 풀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뿅 들어가면서 그냥 뭐 원래는 여기서 바로 오겠죠? 따라서 리미트 bn은 뭐다? 얘가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계산이 안 되냐? 분모가 2분의 1인 거지. 곱하고 2bn, bn 앞에 붙은 2 다시 나누고 그래서 얼마? 4분의 5. 뭐 이렇게 풀어도 좋고 좀 안전하게 천천히 풀고 싶은 사람들은 위의 방식으로 여기로 와서 계산해도 좋고 따라서 베타는 계산해보면 뭐 같은 연산을 똑같이 따라가긴 합니다. 알았죠? 즉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면 거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어디? 여기다. 근데 수렴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풀면 된답니다. 큰일 납니다. 알았죠? 자, 지금 내가 써준 문제 19번 밑에 너희 책에는 뭐 자리가 따로 없으니까 뭐 내가 앞에 포스트잇 둔 거 그거 예시 문제나 개념 설명 쓰라고 내가 냅둬 놓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써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역시 수학 2에서 했던 얘기기는 합니다. 수열로 문제만 바뀌어 있는 거야. 자, 문제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일 때 구하시오야. 기기. 세 개? 이거 풀이를 빠르게 잡은 사람들은 빠르게 풀고 있을 건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푼 사람 분명히 있을걸. 여기서 a는 뭐다? 2n-1분의 4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2n-1분의 4다. 쓰지 마. 그래서 얼마다? 0이다. 얘는 2n-1분의 4n이다. 얼마다? 2다. 얘는 2n-1분의 4n제곱이다. 그래서 차수가 더 높으니까 무한대다. 라고 푼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틀렸나요? 아니요. 맞아요. 답도 맞고요. 풀이도 아주 틀렸다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서술형이라면 100% 감점이야. 왜? 그렇지. 일단 AN이라는 수열이 왜 이거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수히 많은 수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서술형을 대비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AN이 수렴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누가 AN이 수렴한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100% 수렴한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만드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미트 속에 있는 이 수열 이거 자체를 뭐합니다? BN이라고 잡아버리고 나면 BN은 4로 수렴하는 게 확실하지. 얘를 활용을 해주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면 얘는 뭔데요? AN을 어떻게 만드는데요? 방금 이걸 BN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AN은 뭐야? 2n-1분의 4가 뭔 소리야? BN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풀어줄 때 분모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게 확실하지. 분자는 어디로 가? 이제는 4로 가는 게 확실하지. 값이 4가 아니라 극한이 4인 수열이 됐잖아. 분자는.
그래서 얘는 뭐다? 무한대분의 상수로 수렴할 예정이라서 0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n 대신에 뭘 쓰고 n이래. an 대신에 뭘 쓰고 EMR 7분의 4를 bn을 써주고 거기다가 n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리미트만 따로 풀어서 얼마? 2분의 1이라고 해주고 bn의 리미트는 따로 풀어서 얼마? 4라고 해서 그래서 답이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줘야 정확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서술형이라면 함부로 너희들이 수열을 막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놈, 값이 나와 있는 수열을 뭐라고 해야 되냐? 시원형으로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이거. 이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수렴한다고 얘기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음? 맞아요. 문제가 저렇게만 주면 그러니까 처음에 AN 잡아줬던 거 있잖아요. AN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만족함으로 하고 서술형 쓰면 틀려요. 서술형은 무조건 틀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각 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하지. 즉, 어쨌든 문제의 조건이 딱 저거만 나오면 그냥 딱 이것만 나온다면 근데 그거는 약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야. 자, 이 보기에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걸 만났다 시작. 아씨 아닌데. 어제 내가 비슷한 예시를 하나 다른 과목에서 만났는데. 만약에 뭔가 하나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였다 치자. 당연히 값은 하나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봤어. 3이 나왔대. 그럼 그 문제의 답은 3이 맞지. 값을 구하시오. 당연히 값은 하나 존재하니까 물어봤을 거고, 물론 복수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도 항상 3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하나의 예시로 푼 느낌이란 얘기야. 너가 푼 풀이는. 너가 푼 풀이. 아까 내가 설명한 그 풀이는. AN을 EN-7분의 4라고 하더라도 성립은 하죠. 만족은 하는 하나의 예시를 잡았지. 예시를 잡았고 그 녀석을 가지고 값을 구하라는 문제 자체가 다른 수열에 대해서도 항상 값이 일정하니까 물어본 걸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서 값을 구했기 때문에 다른 수열일 때도 이것도 항상 성립할 거야. 약간 일반화를 했다는 느낌 아닐까? 그래서 서술형이라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족되는 모든 수열 Bn에 대해서 극한은 4다라고 한 거잖아. 그럼 어떤 수열 B를 잡더라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 차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의 예시를 잡은 거예요. 아까 그 풀이, 내가 푼 그 풀이는. 어쨌든 그래서 얘는 뭐다? EN-1분의 n제곱의 bn이 됐고 여기서 얘는 어디로 감? 아까 4로 간다고 했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감?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래서 4 곱하기 무한대라서 답은 얼마?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조심하셔야 됨. 처음에 문제가 수렴한다 안 한다를 준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풀라고 했던 21번 문제 한번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풀이가 성립합니다. 수렴한다고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만약에 수렴한다는 걸 밝힐 수 있다면 이 풀이로 넘어가면 되고 못 밝힌다면 다른 풀이로 가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계산식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립하냐 그거는 모르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져 있겠지. 식 자체가. 지금은 수렴하니까 만들어진 어떤 식인데 수렴한다면 양면이 똑같죠? 똑같죠? 똑같은 식에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도 당연히 뭐 하겠어? 똑같겠죠? 그때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an 플러스 1의 극한을 내가 알파라고 둔다면 수렴한다고 단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an의 극한도 알파로 갈 거야 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이 리미트가 어떻게 된다? 알파는 루트 알파 플러스 12가 나온다. 너희들 알파에 대한
양변 제곱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계산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다? 수렴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풀이.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3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는 넣어보면 알 겁니다.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지금은 그래서 4가 답이에요. 답 몇 번? 1번. 됐음? 끝! 요 정도까지. 어때? 별로? 뭐 수투 때보다 뭐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내가 그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나보면 다 적어가지고 장난을 칠 거예요. 알았음? 자, 좀만 더 넘어가 보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아까 로그는 앞에서 했었으니까 됐고, 미정계수 구하기도 앞에서 했던 문제라 됐고, 너희들이 풀어보면 도움 될 만한 문제들 위주로만 가볼까? 이거는 좀 그냥 내 걱정해서 푸는 건데 39번, 40번 두 개 풀어보세요. 39번, 40번. 일단 두 개 풀어봐. 이제 더 골라줄게. 20분 남았네. 다시 8번. 이 한번 해볼까? 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그럼 정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루트 7의 정수 부분은 결국 루트 4와 루트 9라는 두 개의 이웃한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있기 때문에 2점 몇, 정수 부분은 2가 확실한 거. 그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루트 11이 왜 3점 몇이야?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에 있으니까. 맞죠? 그럼 너희들은 이 녀석의 소수분을 찾기 위해서는 정수분이 필요하고 정수분을 찾기 위해서는 얘보다 크고 작은, 한 번 더 쓸까?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보다 확실하게 크고 확실하게 작은 루트 속에 제곱식이 들어간 녀석을 찾아주면 되겠지. 누구야? 일단 확실하게 하나 찾을 수 있는 건 뭐 있어? 3n 플러스 1의 제곱이 뭐야?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니까 얘보다 분명히 클 거 아니야. 왜? n은 자연수거든. n만큼 더 크잖아. 맞죠? 그리고 얘보다 좀 작은 거 뭐 있어? 3n제곱. 뭐? 9n제곱.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3n이고 얘가 현재 3n 플러스 1을 나타내니까 이 녀석의 뭐? 정수 부분은 뭐다? 3n이다. 그거 혹시 구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an이 소수 부분이지. an이 뭔데요? 루트 9n 제곱에 플러스 5n 플러스 1 자기 자신에서 뭘 빼버리면 된다? 정수 부분 3n을 빼버리면 된다. 이 녀석에 대한 리미트를 구하세요가 문제잖아. 그 문제 속에 뭐가 보여? 이제 루트 빼기 루트가 보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보여? 뭐 해주면 돼요? 유리화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분자는 루트 플러스 3n 곱해서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마이너스 9n제곱이고 분모는 뭐예요? 루트 플러스 3n 곱했지.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n.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가주시면 되는데 9n제곱 사라지지. 그럼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최고차항의 개수비 얼마야? 10이 아니다. 6분의 5가 되겠네. 어우야. 답은 6분의 5. 끝. 됐지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40번으로 가보자. 넘어가도 되나요? 가자. 이번에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 뭐냐면 등차 등비 수열의 합공식. 자, 이거 근데 내가 지금 처음 온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많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좀 연습시키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설명 한 방에 할게. 알았죠? 뭘 원하는 건지 나랑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보자마자 등차수열 합공식, 등비수열 합공식 바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거. 그 다음에 48번은 이거 풀리기 전에 내가 했던 거랑 같은 문제지.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겠어? 너희들이 빠르게 풀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답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AN이 뭐다? 그냥 2n 플러스 1분의 3이다. BN이 뭐다?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5다. 라고 생각해서 대입해가지고 극한 구해도 답은 나옵니다. 알았죠? 서술형에서 이게 안 된다 그랬지. 알았어요? 모의고사 풀이다. 나도 이렇게 풉니다. 알았죠? 이렇게 잡으면 빠르다 그치? 라고 하면서 근데 서술형이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고 수렴하는 수열을 뭐 해주세요?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해서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뭐잖아? CNA 리미트가 3인 거 알잖아. DNA 수열이 5인 거, 극한이 5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서 AN이 뭐다? AN이 뭐다? 2n 플러스 1분의 CN. 그 다음에 BN이 뭐다? 분모였으니까 거꾸로 써도 되겠니? BN이 뭐다? 또는 BN 분의 1이 뭐다? DN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풀어줍니다. DN의 리미트 얼마? 5야. CN의 리미트 얼마? 3이야. 그리고 남아있는 식들에 대한 리미트는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 2분의 1. 그 답은 얼마예요? 분모 5다. 조심. 10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임. 절대로 아까처럼 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됨. 서술에서 무조건 감점. 알았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유형 11번 별표. 유형 10번은 샌드위치 정리고 유형 11번 별표. 유형 12번 원래는 별표가 아닌데 일단은 별표. 유형 11번은 참거짓. 유형 11번 참거짓 별표. 유형 12번 활용 별표. 근데 활용 문제 수투 때 했던 극한의 활용과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식을 자꾸 안 만드는 버릇 때문에 별표. 식을 제발 좀 만들어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알았죠? 그리고 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식을 만드는 게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 몇 번? 61번 보여? 왜 어려운지 알겠어? 너희들이 규칙 찾기. 그 일반항 세웠던 수학 원 기억나? 거기서의 활용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연립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스스로 규칙 찾아서 3개씩 증가하네? 4개씩 증가하네? 이거 계속 3배씩 증가하네? 이런 거. 그런 걸 너희들이 눈으로 발견하는 거. 그걸 하는 거라서 이거는 또 하나 더 이유로 별표가 되겠죠. 오케이? 수열이 식 만들기. 자, 지금은 내가 이제 시간상 40번에서 나오는 내용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나랑 원래 했던 사람들이 좀 도와주라. 거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큰 틀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성훈아, AN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 걸 보자마자 알아요? 뭐 보고 알아요? n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말을 해줘야지. 1차식이니까.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걸 안다. 그럼 보자마자 SN을 구해봐. 성훈씨, 얼마예요? 까먹었군요. 종혁씨? 종혁이도 까먹었어. 상윤이 혹시 아나? 너 배웠나? 에? 승진아? n제곱 플러스 그렇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걸 지금 내가 연습시키고 싶은 거거든. 자, 나머지 나랑 했던 사람들도 다 기억 좀 해라.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무슨 관련성인지 등비는 없다. 등차 하나예요.
너희들이 등차수의 일반항 공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A1 플러스 N-의 D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N은 딱 하나 나옵니다. 계수 얼마로? D로. 그냥 N 앞에 붙은 건 무조건 공차란 얘기야. 이거 보자마자 공차 2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 뒤에 있는 식은 뭐야 이거. 이거 막 전개를 해보면은 뭐가 나와? 상수항은 A1 마이너스 D 이게 나오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항이 붙을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을 해놔요. 그 다음에 SN 공식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SN 공식을 생각해보면 2분의 막 나오잖아. 그지? 그 녀석을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N. N이 붙어 있으니까 상수항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N에 대한 몇 차항까지만 나와?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2차항까지만 나와. 그러면 N에 대한 2차항과 1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끝이에요. 상수항 아까 없는 이유 얘기했고. 근데 그 개수가 얼마야? 2분의 D제곱이 뭔 소리야? 2분의 DN제곱이지. 그리고 1차항은 몰라요. 이 복잡한 걸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1차항이 있을 수 있음까지만 기억을 해놓으면 돼.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생김새는 어떻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그 뒤에 붙는 거는 P다, Q다, 뭐 A-D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붙는다. 여기도 뭔가 붙어 있을 수 있다. 상수항은 무조건 없고요. 알았어요? 그럼 핵심이 뭐? 예. 여기에 개수가 뭐니까? 2니까 그 2는 뭐다? 공차다. 그러면 SN의 2차항의 개수는 뭐다? 2분의 D니까 뭐?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상수항, 1차항이 붙으면 돼. 그럼 여기서 1차항과 상수항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결국, 등차든 등비든 뭐든, 모든 수열에서 A1은 S1과 동일하거든.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지로 해주면 돼.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6. 그럼 1 넣어주면 뭐 나오게? 6 나오게 하면 돼. 5. 그게 다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AN 딱 보자마자 4N-3이 있다면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뭐에서부터 출발? 2N제곱에서부터 출발하고 1 넣었을 때 1 나오도록 1차항의 개수를 -1로 잡아주면 돼. 됐냐? SN 한 번만 더 할까? SN이 만약에 3N제곱에 플러스 2N이다. AN은 뭐다? 6N으로 출발하면 되겠지. 1 넣었을 때 5 나오니까 여기 1 넣었을 때 5 나오려면 뭐 있으면 돼? -1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러면 SN이 무조건 지금처럼 1차항까지만 나오는, 즉 등차수 합이 확실한 녀석만 나오나요? 아니요.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상수항이 붙은 2차식이 SN이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럼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은 뭐냐? 없는 상태랑 똑같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상수항은 도대체 뭐에 관여하냐? 첫째 항에만 관여합니다. 끝. 단 A1은 6이다. 끝. 이해됐음? 상수항 떼고 등차수열 일반항,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일반항 구해주고 첫째 항만 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극한을 푸는 동안에 첫째 항을 구할 또는 첫째 항에 의해서 뭔가 바뀌는 경우 있을까? 아니요. 어차피 리미트는 무한대의 세계예요. n은 1을 넘어갔어. 무한대로 갈 거야. 첫째 항 관여함 안 함. 무시해도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첫째 항을 물어본다면 그때만 신경 쓰면 되고. 여기까지예요. 됐냐? 자,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마지막 이 녀석이 아닙니다. 물론 나오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얘도 얘지만 상수항이 없는 2차식 SN과 등차수열 AN의 관계 보자마자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럼 아까 몇 번이었냐? 40번이었냐? 요거를 보자마자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뭐였겠니? 뭐 이 상태에서 풀어줘도 좋은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루트 마이너스 루트니까 당연히 뭐 했겠어? 유리화 했겠지? 그때 너희들이 분자는 보자마자 AN 플러스 1이네를 캐치를 해도 참 좋은데 오케이? 지금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요 녀석 보자마자 너희들이 1번항 AN 세웠겠지? 공차가 2니까 2N. 첫째 항이 3이니까 플러스 1. 보자마자 너희들이 SN을 찾아. N제곱. 1 넣었을 때 3 나오니까 플러스 2N. 찾아주는 거. 그거 요구했던 겁니다. 내가 이 문제 풀어보세요 했던 거는. 알았죠? 그러면 좀 빠르게 시작할 수 있잖아. 미적분은 뭐라고? 스킬 싸움입니다. 수1에서도 스킬이 있었고 수2에서도 스킬들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안 배웠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